통계청의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2.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21년 6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고요. 6월 주표에 이어서 2개월 연속 2%대 상승률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이 유가 또 기저효과 줄어드는 8월부터는 물가 반등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물가지표와 민간 소비 중심으로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관련돼서 먼저 좀 여쭈고 싶은데요. 8월에 다시 물가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지표에 대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미 우리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네. 이제 하반기에는 가짜 들어가는 거. 제가 이제 종목 말씀드릴 때는 L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계속 가짜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도 가짜지만 물가, 그다음에 유가, 가짜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물가는 이미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 중반에 2%대로 좀 내려갔다가 하반기에 3%대로 올라갈 거다. 이미 예고를 했어요. 물가가 부담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물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지 하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곡물 가격도 그렇고 또 반도체나 들어가는 우리 또 계속 강조했던 것이 갈륨과 게르마늄 이거 부담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원료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런 게 하나 있고 오늘 아침에 정말 저도 들었는데 우리 신종호 앵커의 그 유가 분석 너무 또 대단합니다.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가도 계속해서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찌는 더위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잼버리 현장도 그렇고 새만금이 냉만금이 돼야 되는데 새만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도 덥습니다. 맞아요. 또 미국도 그렇습니다.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상기후 엘니뇨 현상은 아니냐가 겨울철에는 더 추운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가를 보시라. 근데 이 물가를 흡수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도 살 수밖에 없어요. 카레 먹어야죠. 라면 먹어야죠. 그래서 저는 종목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 흡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 먹는 건 가격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 줄이기 어렵다. 외식 말고요. 그러면 오뚜기나 농심, CJ 제일제당이나 동물도 먹어야죠. 한일 사료. 그다음에 차도 먹어야죠. 뭡니까? 기름이죠. S오일.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도 흡수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하반기에도 상당히 그 부분의 이익을 실적으로 연결해서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또 주가 올라가거든요. 이 부분도 투자자 입장에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가짜 들어가는 것 중에 유가 얘기를 좀 주셨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의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의 주된 요인이 석유류, 그러니까 이제 오일, 유가의 하락에 기인했는데 최근에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게 또 원유 시장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기관별로 유가 전망치도 좀 많이 엇갈리고 이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변수도 변수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냥 공급과 수요입니다. 공급과 수요. 수요는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안 틀어? 아니 뭐 정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기요금 못 내는 한이 오더라도 연체를 내더라도 에어컨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틀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이 여름철 북반구가 온도가 높다는 것은 하반기에는 금방 또 추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에너지 수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급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정말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정지영 앵커도 말씀하셨고 결국 오펙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시면 오펙 플러스는 누구의 영향이 강하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그러면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또 다른 서유럽이 원하는 대로 무한정 생산한다? 아닙니다. 그다음에 오펙은 중동이죠. 중동에서 사우디를 비롯해서 아니 가격이 자꾸 내려가도록 과다 생산 안 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 그럴 가능성. 무작정 반드시 그렇다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아까 S오일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뭔가 이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 쪽에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나 한국석유나 L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롯데케미칼이나 그다음에 이걸 또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에카천연가스든 그래서 삼성중공업까지 함께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말씀까지 잊지 않으시고 해주고 계신데요.
자,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의 큰 버팀목 중에 하나가 분명히 소비인데, 네. 지금 8월 2분기에 들어서 외식 소비도 많이 후퇴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외식 물가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도 소비 회복이 좀 불투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소비에 대해서는요. 결과적으로는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은 주머니 사정이 되는 거죠. 네. 왜? 가처분 소득 자체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식보다는 밀키트가 됐더라도 집에서 먹게 돼요. 최소한 좀 싸게 저렴하게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식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부분. 사람들이 이제 식당에 와서 먹을 경우에 그게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 부분을 상당히 또 의식할 수밖에 없고 또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는 식당 가격, 식당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떤 소비 사이클이냐면 소비가 둔화되면 이 기업의 실적도 악화되고 이러면 이제 경기 침체,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떤 기업들은 그래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느냐, 이른바 이제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냐면 슬로우플레이션입니다. 네. 그러면 뭔가 이 급속도로 성장하던 상황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조금 더 낮춰잡는 이런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밀키트가 됐던 어떤 간단한 소비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제 수박도 한 덩어리 사던 거에서 4분의 1 조각만 소량 구매죠. 그래서 편의점주, 보광이나 또 BGU나 이런 부분들을 BGI나 이런 부분들 리테일을 더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필수 소비재는 계속 또 사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편의점 관련주나 아니면 식음료주, 직접 본인이 소비를 해서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또는 필수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 속에서 소비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집중적으로 BGF 리테일이든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소비가 이제 조금 둔화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체감 물가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서 유통업계에 뭐 가격 인상 자제 권고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농축산물 뭐 할인 행사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참 의문이긴 하지만 문제점 아니면 좀 더 필요한 대책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가격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농산 물가.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수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시금치도 그렇고 상추도 그렇고 가격이 올라간다. 닭고기 가격도 올라간다. 그것도 이제 치킨 가격이 계속 부담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킨 업계에 대해서 치맥이 상당히 또 이제 요즘에 여자 축구 보면서 끝나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여자 월드컵 축구 보면서 치맥을 했었는데 아이 가격 올리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신경 써줄게 그러면은 이 치킨 가격이나 또는 뭐 라면 가격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이었고 은행 금리도 막 올라가니까 이복현 건강원장이 왜 그러냐 은행들이 이러니까 또 자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품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개입과 정부의 영향이나 조정이 부분적인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농산물 관련해서 쿠폰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끝났다. 이것만으로도 조정이 안 됐다면 자칫 이게 본물처럼 터져버리면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유의를 하실 부분입니다. 계속 올라가겠지 어떻게 했지 아닙니다. 이게 자칫 탁 영향을 어느 순간 정부의 입김이 영향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이 종목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럴 때 가격과 좀 무관하게 가격과 일반적인 소비자 가격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OCI나 코스모학이나 그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어나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별로 지금 소비자 물가에 크게 연동이 안 돼 있다는 걸 주목해 주시면 이럴 때 하반기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물가, 유가 계속 가격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이 직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거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인사이트 전해주신 배종찬 소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